우리는 흔히 한미동맹을 미국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 우리가 일방적인 보호를 받는 관계라고 정의하곤 합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거대한 서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던 상식은 송두리째 뒤집힙니다.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는 미 해군의 거대 함정들이 본토의 수리창을 뒤로하고 한반도의 좁은 도크로 줄지어 들어오는 이 기이한 풍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단순히 한국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한 일감을 따낸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당신은 지금 거대한 지정학적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조차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미국은 지금 건국 이래 유례없는 군수망의 파산이라는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2025년 기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라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뒷바라지하던 미국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재고는 이미 임계점을 넘겨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미 국방부가 오죽하면 자동차 생산 라인을 방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검토하며 민간 기업의 문을 두드렸을까요? 무기는 설계할 수 있지만 정작 그 무기를 적시에 고치고 유지할 숙련된 손이 본토에서 사라져버린 미국의 서글픈 민낯입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은 2026년 오늘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역에 미군 전력을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혈액 공급처, 즉 RSH라 불리는 권역 지속지원 거점으로 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미국이 자존심을 꺾고 한국의 압도적인 제조 역량에 자신의 군사적 생존주를 맡기기 시작했다는 치명적인 고백입니다. 과거의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사오기 위해 로비를 벌이던 우등 고객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이가 빠지고 녹슨 칼을 들고 찾아오는 무사를 맞이하는 노련한 대장장이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이토록 절박하게 내민 정비일감이라는 달콤한 미끼 뒤에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와야 할 안보의 핵심 주권, 즉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퍼즐이 어떻게 뒤엉켜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기존의 안보 상식을 파괴하는 불편한 진실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미국이 왜 그토록 서둘러 한국을 인도태평양의 심장부 정비소로 만들려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부상한 2029년이라는 전자권 전환의 묘한 시차가 우리에게 어떤 치명적인 기회이자 위기인지 말입니다. 2025년에 무기 고갈이 만든 나비 효과가 어떻게 2026년 오늘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레버리지가 되었는지 그 압도적인 서사의 막을 올립니다. 2025년의 어느 차가운 기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미 해군 함정의 정비 지연율은 이미 35%를 넘어섰고 최신의 공격형 잠수함들조차 부품이 없어 도크에서 녹슬어가는 참담한 광경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폭로되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했다는 미국의 자부심이 사실은 숙련된 노동자의 실종과 노후화된 설비라는 보이지 않는 암초에 걸려 좌초하고 있었던 것이죠. 2025년 기준 미국 내 주요 조선소의 숙련공 이탈률은 전년 대비 20% 이상 급증했습니다.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기술자들이 방산 현장을 떠나 서비스업으로 흘러들어가는 동안 미국의 변기창은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의 이 치명적인 수치가 결국 2026년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미국의 절박한 SOS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좀 고쳐달라는 부탁이 아닙니다.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중국의 팽창을 막아야 하는 미국에게 한국의 압도적인 제조 정비 속도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본토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가 수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미국의 낡은 정비창과 단 몇 주 만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함정을 토해내는 한국의 거대 도크 중 무엇이 더 위협적이겠습니까? 미국의 전략가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앞마당이 무너진 상황에서 한국의 울산과 거제는 사실상 미 해군의 전진기지이자 거대한 외주 심장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미국이 제시한 권역지속 지원 거점이라는 화려한 이름표 아래 우리 청년 기술자들의 땀방울이 과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2025년 확정지표에 따르면 국내 방산 및 조선 분야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한국의 효율성을 빌려 쓰려 하지만 정작 그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현장의 손마디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우리가 마주한 화려한 동맹의 서글픈 이면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인프라를 저비용 고효율의 정비소로 활용하려 들고 우리는 그 거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서 정작 알맹이인 기술 주권과 노동의 가치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의존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안보 결정권이 미국의 군수 스케줄에 종속될 위험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미국 국방부가 민간 자동차 공장을 방산 라인으로 전환하려 했던 시도는 거꾸로 말하면 유사시 한국의 민간 기업도 역시 미국의 전력적 필요에 따라 강제로 동원될 수 있다는 무언의 예고편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함정을 수리하고 미사일을 정비하는 기술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화약고 위에서 미국의 부서진 칼날을 갈아주는 위험천만한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이들은 쏟아지는 수조 원대의 수주 소식에 취해 이 본질적인 위기를 보지 못합니다. 미국이 왜 하필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을까요? 그들이 친절해서일까요? 아니면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하기 시작해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 너무나도 급합니다. 2025년의 공급망 붕괴가 2026년에 전력 공백으로 이어졌고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가성비 좋은 대안이 바로 한국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의 역량을 갈구하는 이 시점이 사실은 우리가 수십 년간 묶여있던 안보의 쇠사슬을 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를 쥐게 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2026년의 이 기묘한 공생관계는 미국의 약점과 한국의 강점이 만난 지점에서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약점을 가진 쪽이 큰 소리를 치고 강점을 가진 쪽이 고개를 숙이는 이 기형적인 구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히 미국 형님의 일감을 받아와서 기쁘다는 식의 순진한 사고방식으로는 2026년 이후 전개될 거대한 지정학적 폭풍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숙련된 손길을 원한다면 우리 역시 그들의 품 안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권리를 깨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장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파헤쳐볼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안보의 상식 중 하나는 전시작전 통제권, 즉 전자권의 환수가 일종의 독립선언이나 민족 자존심의 영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냉혹한 국제정치의 도서관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진실을 들여다보면 전자권은 감정의 산물이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자본과 군사력의 교환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미국이 1950년 6.25 전쟁 직후 이 권한을 넘겨받았을 때 그것은 혼란에 빠진 동맹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죠. 하지만 반세기가 넘게 흐른 지금 미국이 이 권한을 내려놓는 시점을 두고 2028년이니 2029년이니 하며 줄다리기를 하는 속내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원인을 파헤치려면 우리는 2025년 미국 워싱턴 DC의 의사당 지하에서 흘러나온 한 보고서에 주목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미 해군의 4대 공공조선소는 적체된 정비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신의 버지니아급 공격형 잠수함의 정비 대기 시간은 평균 2년을 넘어섰고 이는 미 태평양 함대의 실전 가용 전력을 40% 가까이 갉아먹는 치명적인 수치였죠. 2025년의 이 처참한 물류 파산 지표가 결국 2026년 오늘 미국이 한국의 도크를 향해 손을 벌리게 만든 근본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자신의 칼을 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 거대한 결핍을 메우기 위해 한국의 산업 역량을 안보 시스템 내부로 깊숙이 끌어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수 공급망 동맹의 실체입니다. 거대 자본을 진 미국의 방산복합체들은 지난 수십 년간 고비용 저효율의 정비 분야를 방치해왔습니다. 대신 그들은 눈부신 신무기 개발과 수조 달러의 R&D에만 열을 올렸죠. 그 결과 본토의 변기창은 공동화되었고 숙련된 기술자들은 실리콘밸리나 서비스업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미국이 설계한 이 거대한 지적 설계의 빈틈을 바로 우리 한국의 조선소와 방산, 기업들이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에게 한국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자신들의 군사적 패권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굴리는 필수 부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지적인 해방감을 느껴야 합니다. 전자권 전환이 미국이 우리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우리가 미국의 군수망을 떠받쳐주는 대가로 받아내야 할 정당한 권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6년 현재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권역, 지속지원 거점 구상은 그들의 절박함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인도태평양 전역의 미군 전력을 한국에서 고치고 유지하겠다는 이 계획은 거꾸로 말하면 한국의 협조 없이는 미국의 태평양 전략 자체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자인한 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자가 미 해군의 이지스함을 수리하고 우리의 공장에서 미국의 미사일 체계를 점검하는데 왜 정작 그 무기들이 발사되는 결정적인 순간의 지휘권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어야 할까요? 2025년 미 하원 청문회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했던 2029년 1분기
로드맵은 사실상 한국의 정비 역량을 충분히 빨아들인 뒤에야 권한을 넘겨주겠다는 미국의 시간 벌기 전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가진 병기창으로서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안보의 주도권만큼은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2026년에 우리는 이전의 세대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2025년에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의 문을 열어 젖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제조 경쟁력이 사실은 핵무기만큼이나 강력한 안보 자산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전자권 전원은 단순히 군대의 지휘관을 바꾸는 문제로 넘어 누가 이 거대한 군사산업 생태계의 실질적 주인인가를 가리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설계한 거대 자본의 흐름은 한국을 자신들의 하청기지로 묶어두려 하겠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타고 올라가 안보의 최상위 포식자 자리를 넘봐야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배를 고쳐주지 않는다면 당신들의 패권도 없다는 이 명징한 진실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두어야 합니다. 2025년의 정비지원 사태가 2026년 미국의 양보를 끌어냈듯이 우리는 이 산업적 의존성을 지렛대 삼아 전자권 전환의 시계를 앞당겨야 합니다. 이것은 구걸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에서 가장 강력한 패를 쥐고 있는 쪽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입니다. 결국 핵심 솔루션은 명확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군수허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되 그 반대급부로 전자권 전환의 명확한 확약과 핵심 기술의 완전한 이전을 요구하는 빅딜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녹슨 칼을 갈아주는 대가로 그 칼을 언제 어디에 휘두를지 결정하는 의지를 되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할 진정한 지적 해방의 길이이자 초격차 안보 전략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는 결코 한반도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만 해역과 남중국해, 그리고 저 멀리 홍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해상 보급선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사실 2025년 기준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30%가 통과하는 주요 거점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마비되다시피 했고, 이는 곧바로 미 해군의 작전 부하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미 해군이 겪은 군수, 지원함의 부족분은 통상적인 작전 범위를 25%나 초과하는 절망적인 수준이었죠. 2025년의 이 치명적인 수치가 결국 2026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참상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함대가 수리할 곳을 찾아 헤매다. 결국 한국의 민간 조선소 도크에 머리를 들이밀어야만 하는 이 기묘한 광경 말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공급망의 도미노 현상이 만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미국이 주도해온 아웃소싱의 시대가 안보라는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셈이죠. 미국이 자국의 제조 역량을 포기하고 금융과 서비스업에 몰두하는 동안 정작 거대한 함대를 유지할 기초 체력은 동아시아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선박건조 역량의 80% 이상이 한중일 3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미국에게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만약 한국이 없다면 미 해군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멈춰선 고철 덩어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가설이 이제는 엄연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직시해야 할 폭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내민 정비 허브라는 카드는 사실상 한국을 자신들의 전쟁을 대신 준비하는 방패막이로 세우겠다는 고도의 전략적 배치라는 점입니다. 2026년 오늘 평택과 울산, 거제의 도크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현장이 아닙니다. 만약 태평양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적국이 가장 먼저 타격해야 할 최우선 목표물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본토를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해 전방에서 즉각적인 수리와 보급을 마칠 수 있는 불침의 정비소를 얻었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관역을 등에 짊어지게 된 셈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위험한 거래의 본질을 경제적 락스 효과라는 달콤한 언어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5년 확정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군 장비의 정비 마진율은 일반 상선 대비 높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미국 군용 규격을 맞추기 위해 투입되는 고도의 기술 비용과 보안, 유지 비용을 제외하면 우리 기업들이 주는 실익은 생각보다 박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은 한국의 가성비를 철저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미 국방부가 한국 기업들에 요구했던 가혹한 보안 가이드라인과 기술 통제 조항들은 2026년 현재 우리 기업들의 독자적인 기술 수출마저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의 치명적인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군수 공급망에 깊숙이 편입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안보 노선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권 전원을 둘러싼 미국의 시간 벌기 역시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이 완벽한 지휘권을 갖게 되어 미국의 군수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영원히 자신들의 통제 아래 있는 가장 유능하고 말 잘 듣는 병기창으로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글로벌 도미노의 흐름을 뒤바꿔야 합니다. 미국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우리를 찾았다면 우리 역시 그 불꽃이 우리를 태우지 않도록 방화벽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일감을 가져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국 인력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와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핵심 정비 기술의 완전한 공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의 확실한 안보 보장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하청국가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인도태평양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등극하느냐를 결정짓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지금이 우리가 그들을 가장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2025년에 결핍이 만든 이 틈새를 통해 우리는 전작권이라는 잃어버린 주권의 조각을 반드시 찾아와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단 하루도 바다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한미 상호 방위 동맹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동원되는 수단이 아닌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미 동맹이라는 견고한 성벽 뒤에 숨겨진 2026년의 차가운 진실을 함께 추적해 보았습니다. 미국이 왜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의 도크를 빌려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내민 정비 일감이 사실은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거대한 안보 주권과 어떻게 한 몸처럼 맞물려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한 것은 단순히 한국 방산의 대박이라는 낙관적인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패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의 기술력을 절박하게 갈구하는 미국의 민낯이며, 동시에 우리가 수십 년간 묶여있던 안보의 쇠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단 한 번의 결정적 기회입니다. 2025년의 군수만 붕괴라는 나비의 날갯짓이 2026년, 오늘 한미 관계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이 설계한 가성비 좋은 정비소라는 틀 안에 안주하며 실무적 하청에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제조 역량을 강력한 레버리지로 삼아 전작권 환수와 기술 자립이라는 진정한 독립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를 말입니다. 국가의 운명은 언제나 남이 차려준 밥상위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진 협상 카드 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이 있는 통찰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박수만 치는 관객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설계의 흐름을 읽어내는 전략가가 될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국제정치와 경제의 실타래를 가장 날카롭고 명확하게 풀어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날카로운 진실을 파헤치는 이 채널의 강력한 추진력이 됩니다. 우리는 늘 당연하게 여겨지던 상식을 파괴하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권력의 의도를 폭로하는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이 마주할 더 거대한 폭풍과 그 속에 숨겨진 기회들을 가장 먼저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과연 한국은 이 위험한 빗길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미국의 그림자 속에 머물게 될까요? 여러분의 식견이 이 거대한 담론의 마침표를 찍어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시대의 가장 뜨거운 안보 보고서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압도적인 통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